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2024년 10월 셋째 주, 넷째 주 주간 핫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화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키오스크 정보 접근성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키오스크의 보급 현황은 2021년 21만 33대, 2022년 45만 4,741대, 2023년 53만 6,602대로 나타났습니다. 키오스크 접근성 취약 항목에는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성을 측정하는 작동부 높이의 준수율이 4%로 가장 낮았습니다. 음성 등 대체 컨텐츠 제공 항목의 준수율은 10.5%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기술을 다루기 어려워하는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제한시간 연장 또는 해제 기능의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제한시간 변경 항목 준수율도 10.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황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키오스크 사업 일체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을 시행 중이나 그중 키오스크 관련 사업은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뿐이었습니다.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UI 가이드와 리소스 등을 제조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3년 33억 5천만 원에서 올해 8억 7,100만 원으로 줄었고 내년 예산안에서도 6억 1,600만 원으로 삭감 편성됐습니다. 또한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이 포함된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의 총 예산마저 2023년 895억 원에서 올해 71억 원으로 대폭 감소됐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56억으로 지난해 대비 6% 수준이었습니다. 황 의원은 디지털 인프라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었는데도 디지털 격차와 소외는 지속되고 있다며 디지털 포용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0월 7일 웰페어 뉴스 기사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즉 공공업무용 차량입니다. 장애인이 탑승한 장애인용 승용차는 개인 소유더라도 유료 도로에서 통행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이용하지 않은 구간까지 왕복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국토부에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요금 감면이 필요하다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으나 국토부는 장애인 콜택시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이며 유료도로 통행요금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토부의 의견과는 달리 전국에서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곳은 드물었고 일부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를 벗어나 이동할 경우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자체 예산으로 장애인 콜택시 도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주도민은 도로비를 부과하지 않지만 타 지역 거주자가 경상남도에서 이용할 경우 도로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기사 A씨는 유료 도로를 지나면 장애인에게 통행료를 받아서 요금소에 전달하는데 그때마다 괜히 미안해진다며 그런데 요금 없는 도로로 가자는 요청으로 가까운 거리를 두고 멀리 우회해 운영할 때 더욱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료 도로의 통행료는 승객이 아니라 차량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 운행 과정의 통행료는 중증장애인 이동 지원이라는 복지 서비스를 위한 공무 수행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과 동시행 규칙에는 당사자가 승차한 장애인 차량에 대해 50%를 감면합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국가유공자 차량 또는 작전, 소방 및 구호, 구조 차량 등에 대해서는 100%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 대상의 유형으로 볼 때 장애인 콜택시 제도가 중증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국가복지 정책을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몇 년 전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 제안에 대해서 도로비가 지자체 부담이며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 감면을 인정하다 보면
장애인 단체의 차량이나 장애인이 탑승한 일반 택시까지도 감면 대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안 내용은 지자체가 관계법에 따라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로서 지자체 소유의 공용 차량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4월에는 국회의원 B씨가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도로비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발의 후 실제 입법에는 무관심해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지자체들이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정 건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감면 근거 마련 전까지는 도로비 부담을 국토교통부의 의견처럼 각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도 전국의 지자체들이 동두천시와 같이 도로비를 이용자에게 전가시키지 않도록 지침을 내려주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길 기대합니다. 10월 14일 소셜포커스 기사입니다. 이상 2024년 10월 셋째 주, 넷째 주 주간 핫이슈였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목소리 출연의 아나운서 최국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